시작하시겠습니까? 예. 네. 오늘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세션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제랑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제가 팁스 프로그램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벤처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잠깐 해드렸는데 이 업계의 실무로 거의 30년 정도 되셨죠? 그렇죠. 네, 거의 한 30년 정도. 그래서 대성 창업투자와 벤처 캐피털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대표이사가 되긴 하시고 지금은 이제 고문님 보고 계신 박근진 고문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모의 세션 진행해주셨는데요. 편안하게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것들 많이 나누실 것 같으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성창업부의 박근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때마다 광안리하고 해운대 많이 하고 보니까 운영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 거기 특감대입니다. 거기 때는 우리 임용정 사장님하고 돼지국밥 공원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성공을 하는데 이제 제가 강의는 전공은 아니고 이제 현재도 벤처 투자회사에 있어요. 시험 마련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주식 투자 지금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주식을 한 주라도 사봤다 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무슨 주식 좋아하세요? 미국 주식이요? 할란치 아니면 한 분은 어떤 우리 씨 어떤 분야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나머지 분들은 아직 주식자도 많아요. 그럼 제가 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화에 있는 지금 대성창업자로 코스닥에 상장된 분인데요. 우리 대성창업 투자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저기 인터넷 보셔도 네이버 보셔도 아는 분 얘기해 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핫팩 선물하는 거 하겠습니다. 대성창업자가 네이버 주식 들고 있으면 대성창업자 나오면 주가가 나오고 시가총액이 나오죠. 시가총액. 네. 나오시죠.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대성창업자라고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그 철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테 틈을 거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미국 주식도 하신다고 했고 공매 주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 회사들이 처음에 전부 다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약간 IT 관련 발전했다고 하셨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게 시작한 기업들이 지금도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 대성창업자도 이제 1,0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대성이라는 대성 창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회사 가치가 아까 1,000억 정도입니다. 1,000억 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가지고는데 보통 부산의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이 정도요. 뭐 30평대에 얼마네. 한식이나 얼마 정도인데 200만 더는데 네, 대략 그 정도. 요즘에는 3억 그렇죠. 네네. 만약에 이제 3억이다 하고 보통 이제 아파트는 이게 하나에 그냥 3억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성창수는 1,000억이면 어떻게 1,000억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란 걸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몇 개로 나눠준다면 그 지금 이제 1,000억에 맞게 가지고 뭐 5천 아마 400만 주.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주가 이제 하면은 오늘 뭐 지금 900원이다. 요 나누기 곱하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잠깐 처음에 있는데 여기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이게 주인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는 딱 전체가 하나 꼭 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면은 이 주식이라는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하나의 회사를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이제 강력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다. 뭐 그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트업 회사 지배하려는 생각에서 저희 회사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투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갖고 그이 이 투자 돈에는 좀 힘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이제 어떤 힘이냐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육밥을 이제 먹었는데 돈이 없으면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돈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갖고 있는 변화가 많죠. 만약에 이제 그 부산에 이제 1,000억 정도 들여서 카지노를 하는 그런 카지노 뭐 회사 투자냐면 카지노 사업에 그렇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말이야 부산을 바뀌었으면 조선업을 한다. 근데 조선업이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그 반도체 쪽으로 이제 전공하신다고 했는데 이 반도체 쪽으로 하려면 거기 문제가 나오고 그 결과로서 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인데 이 투자는 세상을 바꾼다. 근데 그것을 저희에서는 그 포지티브한 방향, 긍정적인 방향. 만약에 주로 이제 술이나 도박이나 어떤 사행산업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쪽으로는 약간 네거티브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마약 같은 데. 근데 이 돈이 그 반도체, 양자니, 바이오하고는 거기서 이제 따뜻한 쪽으로 고용도 창출하게 되고 세금도 내게 되고 환경이 되게 되고 이 투자를 통해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세상을 오늘 목차는 이제 투자자 이용해서 투자 목표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몇 가지 투자 기술 성공사례까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중간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그냥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투자자 유형에 따른 투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용용 대표님이 분석하여 진로에 하는 것들 이렇게 좀 많이 하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혹시 뭐 이렇게 성함을 나누고 있나요?
한번 제가 이제 반도체 전공하시고 졸업을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 한 1년 정도 남았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이라고 했네.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돈을 어디서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돈을 대줄 것 같아요? 내가 사업하겠다. 될 사람 없어요? 네, 그럼 이 앞에 계신 혹시 내가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겠다 하면 돈 누가 될 것 같아요? 정부라든가 투자자들이 지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봤어요. 네. 그렇죠. 우리 미국 투자하시는 부모님이나 네?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주거. 그렇죠. 지금 고전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그죠? 그다음에 정부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내가 사업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좀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거야. 학생 돈이 있어, 그렇죠? 네. 우리 아까 이제 혹시 식사하셨습니다. 혹시 돈이 좀 모아둔 돈 좀 있어요? 원래 저축을 좋아해서 네. 모아두기는 했어요. 모아뒀어요? 네. 사실 이제 사업을 하려면 돈을 좀 모아야죠. 모아야 되는데, 이 돈을 안 보니까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좀 다녀가고 이스라엘 창업생 계획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아주 재밌는 나라더라고요. 거기는 성인식을 보통 13살 정도에 한대요. 성인식을. 대략 중학교 1학년 정도. 그러면 이제 1년 전부터 너는 이제 성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신 앞에서 너의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서 어떻게 살 건지를 이제 자기의 인생관에 대해서도 발표하게 하고 이제 1년 뒤에 그거를 이제 결혼식 하는 것처럼 성인식을 해줍니다. 성인식을 딱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축하해 주러 오는 아빠, 엄마뿐만 아니라 삼촌 그 어른들이 우리 결혼할 때 준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축의금을 준대요. 그러면 그 축의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5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부모가 그 자녀 명의로 이제 저축을 하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20세 정도 될 때는 그거를 딱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한번 창업할지 해서 소위 말해서 동자돈이라는 것이 시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창업이 이제 발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처음에 성인으로 돼서 뭔가 할 때 5천에서 한 1억 정도를 갖고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20세 성년식을 하긴 하는데 그때 돈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스타트가 다르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같은 제도를 우리는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왜냐면 운영자금도 있어야지. 하다못해 여러 가지 생산 설비도 있어야지. 신규사업 진출 그것도 하고 뭐가 하나 돈이 있어야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 좀 아까 다 잘 얘기했었는데 가족들이나 지인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정부 은행 전략적 투자자 베스캐피탈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초기 자금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3F라고 있습니다. 3F. 혹시 3F가 뭔지 아십니까?
뒤에 나오니까 한번 뒤로 넘어가죠. 그 창업자의 그 자업 사이클을 보면은 또 수입과 시간이 이제 그 수익이 이제 서로 가로주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냐면 처음에는 밸류 오브 데스라고 죽음의 계곡이라는 일을 거치게 돼요. 왜냐면 그때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며칠도 안 나고 계속 돈만 까먹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뭐 사업할 때 누가 뭐 대부분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제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자기 인건비에서 다 들어가면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자기의 약을 만들고 하면서 하려면 계속 비용은 들어가는데 이제 돈을 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죽음의 계곡 같이 쉽게 하면은 사막을 가는데 갈 길은 뭔데 물은 이제 뭐 2, 3일밖에 없어요. 그럼 2, 3일 만에 예 먹고서 물 떨어진 그 사막 가운데 기진해서 죽거나 탈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기간을 이제 밸류 오브 데스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런 여기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는 이제 그 외부 투자 입지를 받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외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엔젤이나 FFF 그다음에 시드 캐피탈 해가지고 하여간 종잣돈을 좀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되면 그다음에 첫 번째, 세컨, 서드, 매장 중간 단계를 해가지고 그 얼리 스테이지라고 초기, 그다음에 그 레이 스테이지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VC나 또 기업인수 합병 여러 가지 얼리스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하게 되면 우리 아까 이제 변형 작두가 이제 지금 상장에다 1,000억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데 IPO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최초 자금이 아까 시드머니를 하는데 기업이 최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이 이 자기 자본이 자기한테 저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하고 지인 투자가 되는데 여기서 F가 셋이 나오죠. 우리 미국 투자하니 산F가 한번 조금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패밀리, 프렌즈, 풀스. 네, 어떤 것 같아요? 풀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 풀스에 대해서 이런 것 같다 그 생각하는 분 있어요? 우리 앞에 손 들고 계신 분. 네, 왜 풀즈라고 했을까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 혹시 그냥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 풀즈라 했을까? 호구, 네? 호구, 호구 잡아서 투자하는 오, 죄송합니다. 나와주세요. 앞에. 네. 내가 정말 처음에 이제 반도체 전공해서 좀 졸업한다고 해서 창업하겠다는 사실 돈들 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패밀리가 주로 그래요. 패밀리가 주면은 아빠가 좀 아니면은 이제 언니나 누나 뭐 그렇죠? 형님. 근데 패밀리가 왜 주겠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아니면 우리 내 동생이니까 내 뭐 혈육이니까 까먹는다고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렌즈는 친구, 회사 동료나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지도 교수가 이지율 교수님 맞췄나요? 네. 우리 학생이 창업한다 그러면 이지율 교수님한테 가면은 교수님도 창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교수님.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해가지고 왜냐면 삼성전자에 갔다. 그래서 이제 5년 정도 공부하다가 자원 특허를 갖고서 창업하겠다는 딱 지켜보고 있던 그분이 이제 저 사람 같으면 성공하겠다 해서 그때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프렌즈는 내 교수님이나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나 아니면 직장 동료인 거죠. 그 다음에 프렌즈는 아까 그냥 모르는데 돈이 많아. 아니면 돈이 없는데 그냥 까먹는 셈 치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을 들여갖고 그래서 이제 300사원 그래서 자기 자본, 엔젤, 그 다음에 지인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최초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자기 자본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년씩 제도를 통해서 그 초기 스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초기 사업 이제 사회 문제를 한다면 이 초기 자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을 처음으로 할 때 아예 시드머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가 돈을 내는지 아니면 좋은 선사 같은 사람 가지고 아니면은 배우이나 친구나 또 어리석은 사람 나와 같이 거나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도 그냥 어리석지 않겠죠. 저 정도 사람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10억 중에서 1억 정도 투자한다고 해서 이거 망하는 셈 치고 딱 했는데 사실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돈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시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사이클에서 보면 요 밸류 오브 데스 죽음의 계곡 그걸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 네스버리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에 가는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네스버리가 있는데 수익은 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원만 까먹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기업들이 다도 거치고 있고 또 저희가 투자한 많은 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보다도 사실은 이 죽음의 계곡에서 참 수익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비상하기 전에 주거하는 것들이 확률은 높다.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창업할 때는 친절하게 계획을 하고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창업 스타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행 이용 포인트가 중요한데 실적을 바탕으로 뭔가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서 그걸 출시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수지를 맞수 있는 그 단위가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벤처캐피탈이나 또 계속해서 시리즈 ABC 각종 정부 작업을 통해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시작했죠. 그러면은 이제 IPO, 이니셜 퍼블릭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 엑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걸 인수해서 더 이제 기업을 크게 키워나가는 좀 일이 있겠습니다. 이제 엔젤 투자자가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공연이 이제 사람들 얘기했던 오페라를 공연할 때 그 후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금을 이제 공급해서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게 된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들을 참석하고 보는 대중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로 건너가서 돈 많은 그 창업 쪽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인재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임샌들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좀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성공한 경험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경영에 대한 자문을 수령하는 개인 투자자를 비즈니스 엔젤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건데, 엔젤은 어떤 개인이라는 거, 돈만 개인이라는 거고, 개인 투자 조합은 이러한 개인들이 모아서 하나의 펀드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한 100명 정도가 모으면 이게 1억을 못 써요. 그런 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조합은 전부 40명의 딱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오는 1억을 가져서 이거를 이제 5년 정도 쓰고,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딱 5천만 원 딱 투자하시는 게 이렇게 조합을 모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조합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서울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발표 이걸 결성하게 되면 그 세제를 그래서 이제 그 원금만 해서도 뭐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세금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개인 투자 조합을 많이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어차피 새로 될 거예요.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면서 또 잘 되면은 몇 개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합을 결성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투자업계에 오다면 그걸로 엔젤 클럽, 투자 조합, 벤처 투자 조합인데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대형 사업자는 그 벤처 투자 조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 창업자인데 개인 및 기관 출자를 받아가지고 49인 이하로 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이제 한 20억 정도 이상은 되는데 우리 같은 창업자다가 업무집행 조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억짜리 펀드를 만나면 1억씩 보통 한 15개 정도 그렇죠?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좀 투자하고 우리 이제 그 여러 스타트업을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하고 그 49인 이하 그래서 투자 금액이 1억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학생 과정을 마치고 직장에 나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돈도 만들어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없더라도 엔젤 클럽이나 또 엔젤과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정보를 보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개인적인 투자를 만들어 있는 그런 걸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벤처 캐피탈을 먼저 혹시 투자와 유자가 하는데 투자와 유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그 설명해 주시면 이윤훈, 네, 이윤훈, 한유, 네, 네. 혹시 투자와 유자 차이? 그러면 이재원, 예, 네. 투자와 유자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스크의 차이가 있고 리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투자는 이제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투자는 리스크가 더 낮지 않나. 네. 그러면 은행하고 그 주식 투자하고 리스크가 어느 게 더 큽니까? 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点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부터 이제 리스크하고 리턴 관계가 이제 잘 아는데 이제 은행에다가 정기적으로 가면 이제 은행 금리가 얼마 정도 나오고 요새 은행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거 있습니다. 10년 그거는 네. 청년 6%. 6%.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요즘 한 3% 정도 되죠. 3, 4%. 근데 은행이 망할 연구는 있나요? 그렇죠. 뭐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IMF 사태 그때나 말이지 사실 은행은 망할 리가 없으니까 거의 리스크는 없죠. 리스크 없는데 그러면 6%는 좀 다르긴 한데 리턴은 어때요? 회수 리턴은? 네. 리스크가 거의 낮은 반면에 리턴도 낮죠. 근데 이제 이 투자는 어때요? 투자는 리스크가 어떤가요? 네, 리스크가 좀 높죠. 리턴은요? 그래서 늘 은행과 이 투자 개념 속에서는 그 리스크와 리턴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벤처 캐피탈은 그 업종이 어떤 거냐면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스크도 크지만 리턴도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10억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빵으로 된 경우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6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50개가 돼가지고 300억으로 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은 하이 리스크인데 하이 리턴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아가지고 10억 투자했는데 빵이 될 수도 있고 6억 투자했는데 300억이 될 수도 있는 게 저희가 더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고 맡긴다고 할 때 이 리스크하고 리턴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여기서 아까 청년 쪽은 6%인데 일반 은행은 지금 한 3% 되거든요. 근데 그 저축은행은 한 4% 정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리스크가 커서. 뭐 KB나 우리은행, 일반은행보다 저축은행은 조금 더 규모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금리를 더 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벤처 캐피탈은 투자 형태로 하는데 그 성과 보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있고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이 리턴도 크다. 그러나 은행으로 가서 융자를 받는 거는 1.6, 3%에서 2%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난다. 또 이거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그 벤처 캐피탈 투자할 때 세 가지 이용으로 하게 됩니다. 네 가지죠. 신주 인수, 그 다음에 전환사채, 신주 인수 검사채, 프로젝트 투자. 근데 이게 주식 투자도 안 하는데 이 네 가지가 참 또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좀 들어보세요. 신주 인수는 보통 주식 형태로 들어갑니다. 주식 형태. 그래서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내가 삼성전자 투자한다. 그러면 보통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의결권은 보통은 없는 반면에 조금 배당을
더 받게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청산이나 좀 안 될 때는 우선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우선적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조하고 우선적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는 뭐냐면, 일단은 처음에 할 때는 융자로 돼요, 융자. 사채를 해가지고 주는데, 나중에 이것을 주식으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바꾸지 않으면 내가 만기가 만약에 3년이다. 3년 지나서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거를 전환사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이수권부 사채라는 거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1년, 2년 뒤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융자로 보고, 그냥 이자로 갈 수도 있고, 여기에 워런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내가 그것을 주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워런트라고 해요. 그것이 달려있는 형태의 그 사채를 신주 이수권부 사채.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투자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투자라고 있어요. 혹시 영화들 좋아하시나요? 영화 잘 보시나요? 네. 주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판타지. 판타지 영화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제작사가 판타지 영화를 만들 때 그 판타지 영화를 만드는 10억 든다. 그럼 그 회사의 투자금이가 그 영화에 투자합니다. 그럼 영화가 쉽게 하면 개봉돼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을 때 그 지분 투자별로 내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관객이 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덜 받는 상태예요. 그걸 이제 프로젝트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또 하나 퀴즈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역대 한국 영화 중에서 최고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어떤 영화였을까요? 한산. 네? 이순신 나오는 영화. 이수영 무슨 몇 개,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게 일일이 한산이 두 번째로 나와. 네. 그 역대 영화 중에서 최고의 관객을 유치했던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요?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일 첫 번째 영화죠, 그렇죠? 조금 시간이 되긴 됐죠. 이거 맞아요? 왜? 그 명량. 맞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아, 성대명사입니다. 네. 네, 그 명량이 최고입니다. 760일.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개봉했는데 그 영화를 나오기 위해서 저희 회사하고 제가 일주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 영화를 투자해가지고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김한민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제작사에서 투자한 게 아니라 명량이라는 그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그 명량이 이제 1760만 들어오면서 수익을 얻고 거기에 이제 부가품을 팔고 다 했잖아요. 그 수익을 갖다가 투자들을 주진 않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프로젝트 투자로.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 형태가 회사에 할 수도 있고, 회사에 하는데 보통주로 할 수도 있고, 우선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이라고 전환사채 투자할 수도 있고, 신주 인수권 자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 형태부터 할 수 있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여러 투자 대상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극한 직업이라고도 들어봤어요? 네. 그게 이제 2인데 저희들은 그것도 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과 함께 그게 이제 3이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연관된 게 4인데 부산에서 네? 부산을 주제로 한 영화 있죠. 네? 현재보다 더 좋은 영화가 있어요. 네? 영화인데 4위에 4위. 관객수 4위. 부산과 연관된 영화. 옛날 영화예요. 네? 옛날 네, 좀 있어요. 해운대보다 더 옛날 거. 네. 여기 유명한 시장이 좀 있어요. 아, 네? 아, 맞습니다. 국제시장. 나와주시죠. 혹시 그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그 국제시장을 방문해가지고 거기 그 꽃분이네 거기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그게 이제 4위 했습니다. 국제시장. 참고로 이렇게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와 같은 벤처 캐피탈을 기여를 많이 한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하시는 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돈이 많이 있어야지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하게 채권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도 나중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그 투자 방식 보면은 그 보통주, 우선주, 그 다음에 사채, CB나 PW, 프로젝트 투자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세개 항목이나 여러 가지 이익 배당, 상환권, 전환권, 뭐 의결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서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를 들어주시면은 지금은 당장은 뭐 이렇게 피부가 안 났더라도 이런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진행 절차는 일본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유부동대에서 반도체를 공부하면서 이 중에서 또 창업을 하실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뭐 회사를 한 3년 내지로는 10년 하다가 내가 좀 특허 같은 걸 갖고서 창업한다고 할 때 투자가 아마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은 투자가 있다. 투자 이렇게 아이템 있다면 이제 투자를 유치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 내가 좋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 나갔다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누구하고 제일 먼저 상담을 하고 싶어요? 투자 유치 상담. 네? 네. 그때는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혹시 안 오더라도 우리 이제 정말 창업하시는데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창업 강좌에 들어왔었던 분인데 창업한다. 그럼 제가 이제 연락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좀 투자 좀 받아주시죠. 딴 데서 받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도 사실은 좋은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아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에 어떤 반도체 스타트업에 갔다.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투자처에 만나면 우리 임종정 사장님이나 저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와 기업의 미팅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꼭 오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투자자가 기업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업이 아니면 그 창업가가 투자자를 찾아간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투자 유치를 좀 해야겠는데 성장이 필요하다 하면 저한테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하는데 인연이 되면 제가 이지혁 교수님이랑 이명경 사장님 통해서 그때 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창업할 때 굉장히 많다.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투자와 기업의 이런 미팅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예비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회 개최하고, 기업 실사하고, 투자 조건 협상하고, 투자 결정하고, 이제 회수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맨 첫 주와 심사 포인트인데요. 신예원. 자,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신예원이면 한 100억 정도 있는 투자자예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스타트업에 딱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100억 중에서 10억만 투자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면 내가 100억 중에서 이제 15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귀한 돈이잖아요. 뭐 보고 투자를 할 거예요? 네? 사회에 필요한지. 그렇죠. 네. 필요성, 그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나 제품이 사회에 필요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이네요. 그렇죠? 근데 필요하면 다 하실 거예요. 저의 관심 분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때 제일 필요한 분야는 어떤 거예요? 우리 자장관님께서. 화장품? 우리 맨 쪽에 뭐 보고 투자하시겠어요? 네? 성장 가능성. 그러면 성장 가능성을 보려면 뭘 어떻게 봐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분야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맨 뒤에 있는 우리 그 명학생 계시니 뭐 보고 투자하시겠어요? 그 기업의 그 사람의 사업 아이템을 아이템. 그 옆에 계신 투자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성 어떤 거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수익성 수익성. 우리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 저는 저한테 투자를 받을 거야. 저한테서 PT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 PT를 얼마나 저를 잘 설득을 하시는지 보고 제가 설득 당하면 다른 분들도 많이 투자하시고
조합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람 자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 뒤에 좀 사실 저한테 얼마나 나중에 떨어지는지 얼마나 본인 수익성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좋을지 우리 여기 처음 뭐 스펙을 못 봤어요. 네? 처음 한 거에 스펙을 못 봤어요. 창원 연구에 스펙을 못 봤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 네. 어떤 걸 들어가는지 같아요. 그 뒤에 계신 저는 수입 싸움을 기획사님. 예. 그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돼서 그걸 보는데 결국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 역시 미국 투자하시는 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답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스타트업에는 딴 게 볼 게 없거든요. 뭐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래서 그 벤처 투자할 때 뭘 보고 투자하냐? 그 사람 보고 투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뭘 보고 투자하냐? 또 사람 보고 투자. 세 번째는 또 뭐 보냐? 사람. 그래서 결국은 그 벤처 투자에서는 사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성과 뭐 성장성은 다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기에 이제 경영진하고 그 경영진들 창업 멤버들을 보면은 거기에 전공이 있죠. 그동안 어디인지. 그 예를 들면 여기 부경대에서 그 나노융합 공학 전공하신 분이 있다. 그럼 그분이 이제 석사, 박사 내지를 거치면서 또 아니면 거기에 이제 사회생활 거치면서 그분이 커리어 패스를 보면은 거기에 기술성이 있어요. 반도체 어떤 뭐를 분야, 신소재 분야를 한다. 그럼 그분이 갖고 있는 특허가 있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익성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환대에 적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영진, 시장, 기술, 서비스, 수익성, 투자 적합성이지만 결국은 이 벤처투자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인데 이 개인을 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창업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영진의 경력, 능력과 파트너십 가능성. 그래서 사실은 그 이러한 여러분들이 같이 창업 과정을 하면서 혼자 창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재열 교수님하고 같이 해도 좋아요. 아니면은 국내파, 해외파 이렇게 하고 같이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그 이용정 대표님 좋아하는 얼라이언스의 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창업적이 괜찮은데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반도체 분야를 가지고 어디에서 삼성이 아니면 TSMC에 나타난다 아니면 경쟁을 한다 하는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재열 교수님이나 여기 부경대에 있는 교수님들 CTO로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그 어떤 기술 자문으로 영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이명정 대표님 같은 경우가 경영 쪽에 같이 멤버를 들어오지 않는 자문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좋은 하나의 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 보면 그 경영진이 어떤 분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떻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시장
거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이나 뭐 어떤 TSMC랑 협력해서 어떤 형태로 매출이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결국 벤처 시작 프로젝트는 복잡한 거지만은 사실은 그 팁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PT하게 되면 저런 팀이 저런 아이템을 가지고 저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 그럼 내가 100억 갖고 있잖아. 15억을 투자하면은 물론 이제 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10억이 30배가 돼가지고 300억으로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생기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처자 심사 포인트는 이 종합적으로 보지만은 여기에 껴있는 핵심 원인은 사람이다. 이제 그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벤처 캐피탈을 지원하게 되면 조금은 뭔 얘기겠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걸 끝내잖아요. 그럼 경영 컨설팅 해주고, 대기업 세무 뭐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마케팅 같은 거 홍보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추가 자금 지원도 해줘요. 그저 유명용 대표님 앞에 있지만은 팁스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예요. 투자를 받은 다음에 정부의 그 R&D 자금을 연기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이런 벤처 캐피탈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기업 가치 평가는 한 10분 정도 쉬고 할까요? 아니, 좀 더 할까요? 좀 더 할까요? 네. 그 기업 가치 평가는 정말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해외 주식 하시는 지금 어디 사세요? 아까 부산 아니시고 어디 있어요? 공간은 포항인데 네. 지금 학교 다니는 동안만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포항에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아파트가 이제 그 레미안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레미안 아파트인데 그 레미안 아파트 포항 어느 동이요? 우련동에 이제 아파트가 있어갖고 한 1,000세대 됩니다. 옆에 아파트가 5억이에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5억 5천이고 우리 아파트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얼마 정도 갔어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비슷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는 5억이고 여기는 5억 5천인데 우리 아파트를 3억에 팔려면 팔겠어 안 팔겠죠? 안 팔겠죠. 왜 안 팔려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3억에 팔면은 2억 내지 한 2억 5천을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이게 되는데 이 기업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제 스타트업 하면은 이 스타트업의 가격이 얼마냐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여기는 5억이고 5억 5천인데 3억에 파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좀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가 3억에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파트를 한 7억에 판다 하면은 잘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비교를 해서 이걸 다 피로로 보죠. 피로. 5억 5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5억 3천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근데 7억에 팔면은 되게 잘 파는 거고 3억에 팔면은 이제 아주 헐값에 파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기업 가치 평가라는 것은 우리 회사 가치가 얼마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본질 가치와
동종업계의 PER을 통한 수익률 및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미래 재무상들을 추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본질 가치를 평가하고, 유사한 회사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평가해가지고, 이 투자 배수를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될 때, 내가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알고 있어야지, 옆에 아파트는 5억에 팔리는데 우리 아파트는 3억에 파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게 돼요. 또 더 잘하면은 옆에 아파트는 5억이지만 우리 아파트는 7억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 밸류에이션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이것도 보는데 인력이 어떠냐, CEO의 어떤 자질, 핵심 인력의 능력, 인력 관리,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 성장성, 경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투자업체의 밸류에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 매출 및 순이익의 객관적 조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하게 되면 본질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자산 가치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또 하나는 수익 가치예요. 근데 이 본질 가치에서는 수익 가치는 좀 더 가지고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순수돈, 이 돈은 뭐냐면 그 순자산은 결국은 뭐 의미 없는 것들은 다 빼고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놓고 앞으로 벌어들 수익 가치를 거기다가 1.5를 해서 2.5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본질 가치로 해서 내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 가치에는 여러 어려운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한 주당 아까 이제 우리 대상창들이 그랬죠. 여러 개의 주식을 나눠 있습니다. 주당 추정 이익을 자본 환율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수익 가치인데 자본 환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자예요, 이자. 이자. 그러면 이제 추정 이익을 1차 연도, 2차 연도로 해서 1차 연도는 3 정도로 가중치고 2차 연도는 2 정도를 해서 추정 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추정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환원율로 나눠주게 되면 수익 가치가 나와요. 그치? 그럼 이제 그 PER이 뭐냐? PER. 혹시 우리 PER 무슨 말인지 있어요? 우리 국내 주식 하면 PER이라고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네. 주가가 만약에 1,0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100원이면 이 PER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10이죠. 그래서 PER은
기본적으로 한 10불 정도 오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1,000원이다. 근데 주당 수익이 100원이다. 하면 1,000만 원이 100하면 이게 10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PER은 한 10 정도로 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10으로 보면은 이 의미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10이란 건 뭐냐면은 10년 정도 내가 주당 수익을 내잖아요. 10년 정도 내면은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PR이 20이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 정도에 걸쳐서 이 회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20년, 20년. 만약에 PR이 5다. 오면 5년 정도 벌면 내가 이 회사를 직접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 PR을 높은 거 사는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거. 그렇죠. 왜 낮은 걸 사야죠? 맞아야 빨리 일 수 있어서. 그렇죠. 이게 PR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된다. PR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된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내가 5년만 잘 투자하면 그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20년, 30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표만을 볼 수는 없긴 하지만 그 PER을 이게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하는데 우리 지금 갖고 계신 그 주식은 PER이 얼마인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주로 해서 성장주 있잖아요. 파란지 같은 경우는 막 100, 200, 300까지 와요. 근데 그거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고평가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종창투는 보통은 10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게. 근데 PER이 5면 5년이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 PER은 오늘 하겠다는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인데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고 해당 기업의 주가를 주당 수익으로 나눈 거니까 이 PER이 높으면 고평가된 거고 낮으면 저평가된다. 그래서 가능한 저평가된 게 사는 게 좋을 수 있다. 비교적. 종합적으로 보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은 스타트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장 주식을 살 때도 그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켓 캐피털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이제 주가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53,000원, 하이닉스 주가는 한 20만 원 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한 5만 원 하고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한다. 주가가. 그러면 어느 회사 그 기업 가치가 높은 거예요? 네?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주식 반도체였으니까 지금 한 5만 3천 원 하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아마 얼마나 받죠? 19만 8천 원. 뭐
20만 원 정도 된다,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속해 있는 대표 반도체주, 삼성전자는 5만 3천 원이고, SK 주식은 한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또 가치가 높냐? 사실 주가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주가는 SK가 높죠. 5만 원,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높죠. 4배 정도. 근데 이 기업의 가치는 이 주가로 봐서는 안 돼요. 뭘 봐야 되냐? 그렇죠. 나와주죠. 아, 정말 중요한 게. 이 주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시가총액을 봐야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하고 뭘 곱해줘야지 시가총액이 나와요. 그렇죠. 발행 주식수. 그러면 그 네이버 봐서 지금 오늘 그 삼성전자 저기 시가총액이 얼마냐? 350조 원. 350조 원이죠. 그렇죠? 발행 주식은 꽤 많으니까. 그 SK 하이닉스는 140조 원. 140조죠. 여기 발행 주식에서 곱하면.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는 350조 회사고 SK 하이닉스는 140조 회사. 그러니까 무려 한 3배는 안 되고 있죠? 한 2점 몇 배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성이 더 밸류에이션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주식 투자할 때나 그 다음에 내가 우리 회사 가치를 볼 때, 야, 5만 3천 원이니까 20만 원이니까, 아, 이거 SK가 비싼 회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가만 높은 거지, 그렇죠? 그 발행 주식수를 곱해줘서 시가총액을 가지고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350조, 우리나라 시총 1위죠, 그렇죠? 2위는 140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여기 뭐 현대차, 그 다음에 뭐 LG 쭉 나가요. 그렇죠? 우리 대성창투는 1,000억이니까 아주 작은 회사죠. 1,000억.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기업 가치를 볼 때는 이 주가하고 발행 주식 가지고서 요거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또 회사 세울 때 왜 중요하냐. 우리 회사를 내가 딱 세웠어요. 이철 교수님하고 윤동주 교수님 회사하고. 그러면 회사 가치를 얼마 정도로 평가하고 싶어요? 100억. 그렇죠. 100억 받고 싶죠. 근데 어떤 사람이 너희 회사 한 5억 정도로 평가해 줄래? 그러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치 평가는 이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100억짜리 회사를 10억이나 5억으로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우리 회사는 100억 회사야 라고 설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좀 더 보죠. 요거는 이제 투자료를 받기 전에는 주당 행보가가 5,000원이에요. 발행수가 8만 원. 그러면 자본금이 5, 8, 40이고 4억이죠. 그렇죠? 4억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얼마 받았냐면 5억을 받았어요. 근데 5억을 받는데 액면가가 5천만 원인데 발행가를 2만 5천 원 했어요. 몇 배로 받은 겁니까? 액면가 5천 원짜리를 5억 투자를 받았는데 몇 배씩 받았어요. 5배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2만 5천 원. 그러면은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2만 주죠. 그렇죠?
2만 5천 곱하기 2만 하면 5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4억은 이 시험 주식과의 추가 검열해가지고 내가 더 비싼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은 또 어디 가냐? 나머지 2억은 차후 사업에서 5억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신규 투자를 할 때 내가 5억을 주면서 지분은 얼마 되냐면 20%를 빼줍니다. 그죠? 그러면 기업 가치가 투자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20억인데 투자 받으면 25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그 스타트할 때 우리 회사를 얼마로 하고 이거를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할 거냐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 아파트가 지금 5억인데 3억에 파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7억으로 팔 수 있는 이 기업의 내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이라면 뭐냐면 누군가를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 집을 지으려면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소요 자금, 사업을 어떨 하는지 경영 방식이나 수익성, 사업 일정 등 타인이 알기 쉽게 이런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 속에 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해야 되고 그 경영의 평가 점검도 해야 되고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하면서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를 통해서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 사업 계획서라고 한두 장 정도로 핵심 내용을 딱 설명할 수도 있고 서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쭉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용도에 맞게 요약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서술형 이 프레젠테이션용 사업 계획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사람, 기술, 기술성, 사업성 그 다음에 장래 비전 그런 것들을 요 사업 계획서에서 담으면서 이것들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팁스 같은데 갈 때도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제 깜빡이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별거 아니야. 좀 스트레스가 또 탈락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 작성 원칙을 보면은 과장이 없어야 됩니다. 신뢰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객관성 확보해주고 최신자료 그 다음에 어떤 일관성 그리고 차별화된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현실성 이런 것들을 놓고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그래서 이제 4대 핵심 사항은 경영자가 사람이 제일 최니까 스타트업에는 사람을 가져갔다고 했죠. 그래서 경영자 및 핵심 의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투자 수익성의 회수 시기 그 다음에 제품의 사이클 경쟁력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검증된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사업 계획서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차를 보는 회사가 그 사업 설명 훈련서에 맞겠고 수정 기능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담아야 되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은 이제 투자 유치 활동 IR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놓고 우리가 그때 이만한 사업을 하니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갖고 있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서 이 정확한 그 니즈를 이해하고 어떤 스마트 분석도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상호 다른 예가 없는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호 이제 추정 대응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는 적자지만은
매출 5억, 10억, 25억, 100억 해서 이렇게 향후 5년 내에는 매출 100억을 달성해서 지금은 100억짜리 회사지만 향후 3천억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투자자한테 선택을 해. 예, 일단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그 자금의 여러 독립부터 가지고 라이프사이클하고 사업 계획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러면 그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사례하고 스무고개를 하면서 또 질문 하게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10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